사회탐구 강사 이성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2028학년도 통합사회가 이제 개정이 되죠. 즉 2022년 개정 통합사회로 바뀌게 되는데, 그 통합사회 바뀌게 되는 내용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통합사회 변화 설명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자, 먼저 이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질문을 주시는 게 있어요. 그 질문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예시 문항도 좀 보고, 그리고 제가 미리 교육과정 바뀌는 교과서를 한번 살펴봤어요. 사실 지금 시중에선 교과서를 구할 수가 없는데, 이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교과서 채택을 하기 위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교과서를 한번 살펴봤는데, 그 교과서 내용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통해서 기존에 있던 통합사회 교육과정 내용 있죠. 그리고 새롭게 바뀌는 2022학년도 개정 통합사회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자, 먼저 2015년 개정 통합사회, 지금 우리 고1 때 배우는 내용들인데요. 삶의 이해와 환경, 그리고 인간과 공동체, 사회 변화와 공존, 이런 대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이게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통합사회가 두 권으로 이제 구분이 돼요. 그래서 통합사회 1과 통합사회 2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상의 변화가 있냐? 일단 주제나 내용상의 변화는 없습니다. 큰 변화는 없어요. 대신 이게 수능 과목이다 보니까 좀 더 디테일한 정보들은 들어가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 내용상으로 또는 주제가 완전히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 이렇게 부모님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통합사회가 2028학년도죠. 통합사회가 내신하고 수능이 이제 등급제가 좀 달라지는데요. 먼저 이제 내신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등급제가 몇 등급으로 바뀌죠? 이제 5등급제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수능 같은 경우는 여전히 9등급제로 유지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교과서가 제가 미리 한번 살펴봤다 그랬죠. 그 중에서 여러 교과서를 봤는데, 먼저 천재교과서가 표지가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천재교과서 한번 내용 또는 챕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합사회 천재교과서 표지가 이래요. 굉장히 이쁘게 만들어졌고, 이게 교과서가 천재교과서 내용 또는 내용보다는 굉장히 디자인 쪽으로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맨 뒤에 보면은 이제 보조식으로 달려있는 좀 재미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저학년들이 사용하는 책 같은 느낌도 좀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컬러풀하고 굉장히 잘 만들어졌는데요. 근데 내용 측면에서는 막 심화돼 있고 굉장히 어렵고 이런 내용은 없어요. 기존의 천재교과서 내용이랑 좀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통합사회 1이고요. 그리고 통합사회 2 사진은 또 이렇습니다. 굉장히 이쁘죠? 자, 내용을 보시면 챕터는 똑같아요. 1번이 통합적 관점, 두 번째가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 단원이고요. 세 번째가 자연, 환경과 인간, 그리고 문화, 생활 공간과 사회,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진 한 번씩 단원별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통합사회 2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인권보장과 헌법, 그리고 사회정의와 불평등, 시장경제와 지속가능한 발전, 세계화 평화, 미래 지속가능한 삶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이게 지금 챕터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이 통합사회를 전문적으로 가르치거나 아니면 공부해보지 않은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실 텐데, 통합사회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사회가 있어요. 이 일반사회라는 거는 정치, 경제, 그리고 법, 그리고 사회 문화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전공 중에서 일반사회 전공 분들이 따로 계세요. 자, 다음으로 이제 지리가 있죠. 지리 파트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리 전공자 선생님들이 따로 계시고요. 그리고 어떤 내용이 또 담겨져 있냐면 도덕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이제 윤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도덕과 선생님들이 전공하시는 분들이 또 따로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역사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솔직히 역사 관련 내용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리고 역사 관련된 내용이 있더라도 정치
내용하고 이게 섞여 있어서 이 역사 과목 자체가 특징적으로 보이는 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반 사회, 지리, 그리고 윤리 이 세 과목을 주축으로 만든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통합사회 자체가 예시문항도 나왔죠. 예시문항도 나왔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될 건지 평가원 쪽에서 제시를 해준 게 있죠. 화면을 통해서 우리 예시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시문항이 14문항을 제시를 했어요. 그렇죠. 이 중에서 이제 3번, 4번 문제를 한번 볼 텐데요. 이게 세트 문제라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3번,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처음 문제 자체가 이제 지리 문제겠죠. 그래서 뭐 가 지역이 나오고요. 이 가 지역이라고 하면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리고 점이 두 군데가 찍혀져 있는데 이탈리아 쪽하고 그다음에 싱가포르 쪽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도 보이죠. 자, 이런 지리 문제를 바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뭐 서울과의 월 평균 기온 차이, 그리고 서울과의 월 강수량 차이를 바탕으로 두 지역을 알아내고, 그리고 이 두 지역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예시문항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딱 봐도 쉽지가 않다라고 느껴질 거예요. 이게 사실 지리 쪽 같은 경우는 전공자 아니면 가르치기가 힘들어요, 사실. 일반 사회 선생님들이 지리를 한다, 또는 윤리 선생님이 지리를 한다라는 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전문가한테 수업을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예시문항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 예시문항 마찬가지로 3번 문제에 지도하고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 관련된 그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어떤 문항이 또 있냐면요. 예시문항 5번 문제가 있는데요. 예시문항 5번 문제 보시면 뭐 도시와 산업화에 대한 자료를 갖다 놨고요. 그래프는 각각 네팔, 일본, 타이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제시문이 길죠. 제가 예시문항을 봤는데 공통적으로 어떤 특징이 좀 나타나냐면 제시문이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독해 능력도 좀 있어야 되고, 내용 자체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다. 역시 통합사이다.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예시문제 지금 몇 번 문제죠? 예시문제 5번 문제. 이 5번 문제도 문제 자체가 어려워요.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도 역시 지리 파트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번이 있거든요. 예시문항 9번. 이 예시문항 9번 같은 경우는 이제 도덕과 쪽에서 가르치는 정의 파트입니다. 그래서 갑 같은 경우는 소유물의 취득 이전 교정을 강조하는 로버트 노직 관련된 내용이고요. 을 같은 경우는 공정으로서의 정의, 그래서 존 롤스에 관련된 내용인데, 윤리를 공부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유명한 사상가들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통합사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들이죠. 왜냐하면 이게 분배적 정의 관련된 내용인데, 이 윤리학 사상 또는 생활과 윤리에서 킬러 문제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킬러 문제를 통합사에 넣겠다라는 걸 예시를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통합사회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지리면 지리, 그리고 윤리면 윤리, 그리고 정치, 경제 다 좀 심도 있는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예시문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시문항 뭐 풀이는 아니죠. 풀이는 나중에 제가 따로 올릴 수도 있는데, 예시문항이 어떤 식으로 문항이 일단 제시가 됐는지 평가원 쪽에서 제시가 됐는지 좀 알아봤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재밌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사 있죠. 한국사가 공통으로 바뀌었잖아요. 필수로. 필수로 바뀔 때 평가원 쪽에서 마찬가지로 예시문항을 냈어요. 그 예시문항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동학 농민운동 관련된 예시가 나왔었는데,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수능 문제에 굉장히 비슷하게 출제가 됐었어요. 이번에도 이게 처음에 이제 2028학년도 수능에 시행이 될 때 이 예시문항하고 좀 유사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시문항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사회 학습 관련된 질문이 굉장히 많죠. 자, 이 답변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로 분리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내신 쪽이고요.
하나는 수능 쪽으로 두 가지로 이제 답변을 드릴 텐데요. 내신 통합사회 있죠. 내신 통합사회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학교 다녔던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주변에 물어보면 이 통합사회 선생님이 몇 분이 들어오니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한 분이나 두 분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 한 분이나 두 분이 들어오시는데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기존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사회는 일반사회, 지리, 그리고 윤리 파트가 나눠져서 복합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전공을 하신 분이 통합사회를 가르치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특징이 나타났었냐면 그 선생님 전공 파트만 어렵게 문제를 출제내는 경향이 있었어요. 기존엔. 그런데 이제 개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통합사회 연수를 받으세요. 수업 관련된 연수를 받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선생님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대부분 학교 통합사회 선생님들은 세 분이 들어가실 거예요. 이 세 분이 들어가시는데 역사 선생님은 들어가실 수도 있고 학교 형편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먼저 일반사회 선생님 들어가실 거고요. 그리고 지리 선생님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윤리 선생님이 들어가실 겁니다. 그래서 각각 자신들이 전공 파트에 대해서 수업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어떤 팁을 드리고 싶냐면 이게 통합사회 자체가 우리 문제를 통해서도 좀 봤지만 예를 들어서 이 자연 파트예요. 자연 파트. 자연 파트를 지리 선생님이 가르치실 텐데 근데 여기에 윤리 내용이 섞여져서 교육과정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리 선생님이 윤리 수업을 하시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리 쪽에서는 문제를 어렵게 낼 수 있지만 그 포함되어 있는 윤리 문제를 어렵게 낼 수 없기 때문에 시험 문제도 당연히 윤리 문제는 쉽게 출제가 되겠죠. 즉 팁을 하나 드리면 선생님들이 전공을 한번 물어보세요. 학교 선생님들이 선생님 혹시 전공이 어떤 전공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이 대답을 해주시겠죠. 나는 지리 전공이야. 그러면 지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윤리나 일반 사회를 난이도를 좀 높게 못 낸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윤리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자연윤리 쪽을 수업을 하신다. 그러면 지리 파트 쪽 문제는 어렵게 출제를 못 합니다. 상대적으로 윤리 쪽을 어렵게 출제를 하겠죠. 그런 식으로 센스 있게 여러분들이 내신을 준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수능 관련된 학습 방법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제가 지금 시중에 수능 통합사회 관련된 문제집, 즉 2028학년도 관련된 수능 문제집이 당연히 시중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출판사 이름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우리 지금 국내에서 문제집이죠. 수능 교재로 판매율이 1위, 2위 왔다 갔다 하는 수능 교재를 제가 이미 검수를 했어요. 통합사회 검수를 했는데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 지금 현재 통합사회 관련된 개정되는 관련된 문제가 지금 문항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 출판사들이 다 그럴 거예요. 기존에 있던 기출문제를 뽑아내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국지리 쪽 또는 세계지리 쪽 문제를 뽑아내고요. 생활과윤리, 윤리화사상에서 문제를 뽑아내고 그리고 일반사회 쪽에서 문제를 뽑아내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수능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제가 감수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큰 도움은 되질 않을 거예요. 그럼 수능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각각 지리면 지리, 윤리, 그리고 일반사회에 각각 킬러 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킬러 파트를 일단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평가원이나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모의고사 있죠. 그 모의고사 유형을 바탕으로 수능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학습 방법 그리고 통합사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다음에는 제가 뭐 지약사라든지 아니면 천재교육 교과서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학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선생님일 수도 있어요. 또는 학원 선생님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학원 선생님들은 관심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뭐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냐면 지금 현재 학원 선생님들은 바뀌는 교과서 내용을 볼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 정보를 확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어떤 내용들이 또 들어가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텐데 잠깐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정의 파트 있죠. 정의 파트 같은 경우는 분배적 정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플러스 뭐도 들어가 있냐면 교정적 정의가 들어갔습니다. 원래 교육과정 전에는 교정적 정의가 없었죠. 근데 이번에는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게 환경윤리 파트일 텐데, 기존에는 인간중심주의와 그리고 생태중심주의만 교육과정에 집어넣어 있었는데, 과연 동물중심주의나 생명중심주의는 교과서에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교과서에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학사 교과서에는 심화 내용으로 동물중심주의와 생명중심주의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